2010년 10월 2일, 일본 야마가타의 한 가정집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생각보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에 성공했을 때는 이미 방 안쪽까지 잿더미가 된 상황이었죠. 안방에서 두 구의 시신이 나왔는데 그들은 자다가 봉변을 당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은 발화의 원인을 찾지 못했기에 그저 운 나쁘게 화재가 발생했고 잠을 자던 부부가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부부의 아들인 마사토는 카츠미라는 남성이 불을 질렀다, 즉 방화라고 주장했죠. 확인 결과 카츠미라는 남성은 마사토를 스토킹하다 경고를 받은 적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스토킹과 화재는 별개의 문제고 발화 원인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를 잘하지 못해 불이 난 실화라며 마사토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마사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카츠미를 주시했다면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화재는 마사토의 주장처럼 카츠미의 방화였던 것입니다. 카츠미는 여러 나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우했던 어린 생활을 보내긴 했습니다. 항상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어머니를 괴롭혔고, 그런 어머니를 감싸던 카츠미의 몸은 성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카츠미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폭력은 그가 중학생이 된 뒤 아버지에게 반항할 만한 힘이 생기고 나서야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지 못했고 갈수록 집안 형편은 안 좋아지자 카츠미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돈을 벌기 위해 미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왔지만 평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집념이 강하고 폭력적이었던 그를 사람들은 꺼렸기에 항상 외톨이였던 카츠미. 그는 2003년에 비디오점에서 하나로 3만원가량의 스테레오 헤드폰을 훔치다 그 모습을 발견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카츠미는 언제부터인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는데 결국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였죠. 절도, 폭력 전적을 비롯해 여러 사고를 치며 여장을 즐겼던 그를 사람들은 카마 야쿠자라고 부르며 피했다고 합니다. 그는 동성애자였지만 필요로 인해 코유리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렸던 카츠미의 몇 안 되는 지인이었죠. 카츠미는 강아지를 좋아했던 그녀에게 함께 키우는 것이 형편에 좋다고 말하며 접근했고, 거절하면 개를 죽이겠다는 등 여러 위협을 했기에 결국 코유리는 그와의 결혼을 승낙했다고 합니다. 암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버지에게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여드려 안심시키고 싶었다는 이유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물론 결혼했다고 해도 애정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코유리는 그의 협박과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고, 카츠미는 그녀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면서 카츠미는 자신의 동성 애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코유리가 보는 앞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2008년 10월에 카츠미는 동성애자들이 자주 모이는 목욕탕에서 마사토를 만났고 그와 사랑에 빠지며 반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마사토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카츠미의 폭력성을 말이죠. 크리스마스에 카츠미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야" 라며 리모컨을 그에게 던졌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점차 카츠미는 자신의 폭력성을 드러냈고, 그동안 전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마사토는 그에게 질려갔죠. 결국 카츠미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마사토는 2009년 초에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카츠미는 부모에게 "네가 게이라는 사실을 말할 거야" 라는 등 여러 협박을 하며 마사토가 자신을 떠나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출근할 때를 빼곤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기에 집안에 있는 동안에 마사토는 항상 그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카츠미는 마사토를 매도하면서 자신은 신같은 완벽한 존재라며 욕설과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사토는 1년 6개월이나 참았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에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리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에 달한 마사토는 더는 못 버티겠다며 2010년 5월에 부모님의 집으로 도망갔고, 이를 알게 된 카츠미는 전화나 대량의 메일을 보내며 협박을 했지만 이미 마사토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다며 그를 무시했죠. 카츠미가 마사토를 억지로 나고야까지 데려왔던 일도 있었지만 마음을 굳힌 마사토는 그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며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화가 난 카츠미는 마사토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집 앞에 있는 공방을 불태우면 그가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방화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카츠미는 그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본인 때문이 아닌 부모님의 공방에서 일을 도와드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그마한 염색 공방에서 시작된 불은 어느덧 집까지 불태웠고 결국 집안에서 잠들어 있던 마사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가 아닌 실화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마무리했기에 카츠미는 체포되기는커녕 신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마사토만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츠미는 마사토 말고도 또 다른 애인인 레이라는 남성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역시 카츠미의 폭력성에 질려 어디론가 떠난 상태였습니다. 카츠미는 레이의 모친이 사는 맨션에 몇 번이나 방문해 그의 행방을 물었지만 모친은 모른다며 그를 쫓아냈고 이에 카츠미는 앙심을 품었습니다. 2011년 11월 24일 카츠미는 아내인 코유리와 공모해 레이의 모친이 사는 맨션에 침입했고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레이의 행방을 조사하기 위해 그로 가장의 구청에 방문해서 주민등록 사본을 뽑으려다가 사문서 위조와 스토커 규제법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신문 중 레이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던 것이 들통나며 그들은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기소됐죠. 조사 결과 카츠미가 마사토의 부모님까지 살해했던 것을 알게 된 검찰. 결국 카츠미는 모든 것을 자백하며 2012년 3월 7일에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전 그는 유치장에서 자살을 시도하며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아 2013년 5월 9일에 재판대에 섰습니다. 카츠미는 레이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에 대해선 계획적 범행을 인정했지만 마사토의 부모님을 살해한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했죠. 검찰은 카츠미가 마사토를 데려오는데 그의 부모님이 방해물이라고 생각했기에 계획적 범행에 의한 살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카츠미는 집 옆에 있는 염색 공방을 없애면 일자리가 없어진 마사토가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방황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옆에 붙어있는 집이 아닌 그저 공방만 태울 목적이었고 집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기에 마사토의 부모님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마사토의 부모님과 원한이 없기에 살해 동기가 없으며 살이 또한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던 카츠미. 하지만 그는 원한이 없는 레이의 어머니 역시 살해했기에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13년 6월 11일 도쿄지법은 카츠미가 집 벽에까지 등유를 뿌린 점을 지적하며 대피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죽을 위험성이 높은 것을 인식한 범죄였다라는 것과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또 다른 피해자의 모친까지 살해하는 중대한 범행을 거듭한 것을 지적하며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을 함께 저질렀던 아내 코유리의 경우 남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관계였음이 인정되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애인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카츠미. 남들과는 생각하는 것이 달랐던 그가 하루빨리 남들과 다른 곳으로 떨어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